2021년 6월 23일 음력으로 5월 14일 한국무명학술원 28강 백인이 출연한 시기는 약 8000년 전경입니다. 생각보다 백인 등장한 시기는 너무 짧습니다. 한국무명학술원 이름으로 강의와 답을 28강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백인이 출연한 시기는 약 8000년 전경입니다. 인종 중 무엇은 원래 없었다. 인간은 제각기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종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죠. 통상적으로 백인, 흑인, 황인 총 3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알고 보면 이 중 하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인종이라고 합니다.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은 바로 백인입니다. 백인이 출현한 시기는 약 8000년 전경입니다. 즉 인류는 지난 수십만 년간 보편적으로 갈색 또는 검은색 피부를 가져왔는 것인데요. 놀랍지 않나요? 새로운 서식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은 뒤늦게 흰 피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 기저층에는 멜라닌 색소가 존재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을 생성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자외선으로 생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즉 피부 DNA 손상을 보호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멜라닌이 흑갈색 색소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멜라닌이 몸에 많으면 피부는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멜라닌을 만들어 자외선을 막고 그 흔적으로 갈색 검은색 피부를 남깁니다. 당초 인류의 피부색은 이런 원리로 갈색부터 검은색의 범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곧 하얀색 피부도 갖게 됩니다. 인류가 서식지를 고위도 지역까지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고위도 지역까지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고위도 지역 특히 유럽 대륙은 자외선 조사량이 적습니다.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의 몸에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피부는 몸에 필요한 비타민 D 대부분을 직접 만듭니다. 자외선을 원천으로 삼아서 이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외선 조사량이 적은 곳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럽인의 몸은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멜라닌 수를 줄였는데요. 비타민 D 보충이 수월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멜라닌이 적어진 유럽인은 그 피부색도 잇따라 하얘진 것입니다. 니나 자블론스키 교수는 그에 있어서 피부색에 감춰진 비밀을 통해 인간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외선에 대한 적응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 형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 많이 달라 보여도 알고 보면 멜라닌 수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경상도 지방의 이민족, 밑에 표를 보니까 그냥 주저리 쓰는 건데 표에서만 나와 있듯이 스키타이와 신라의 DNA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신라 지배층, 흉노, 그리고 사실 신라의 유물로도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었지. 동스키타이족은 금을 좋아하고 치장을 좋아했는데 치장에는 그들의 먹이인 사슴을 주로 그려 넣었지. 역사학자들은 스키타이 선비족과 고구려 충돌에서 패한 선비족이 남하를 하면서 지금의
경상도 지역으로 대거 밀려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흉내게. 예. 흉노죽이 남한을 하면서 지금의 경상도 지방으로 대거 밀려 들어간 걸로 보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웃긴 게 백인이라는 거지. 스키타이 자체가 11개 민족이니 말이다. 그들이 내려간 후 나타나는 무덤과 유물이 스키타이와 흡사하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깐 칭호를 썼다는 것. 여기서 간이라는 칸이다. 유목민족의 대빵. 기록을 봐도 네무랑부터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스키타이임. 네무랑 때 대한 묘사도 흥미롭다. 체구가 거대하고 그 시기가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왜냐하면 요놈이 고구려에 쫓겨 내려간 스키타이 대빵임. 저 기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네무랑은 백인 계통의 스키타이고 자지가 우리말로 조시라고도 하죠. 한 40cm 넘는다고 했으니 외국에 인재를 보내기도 하지. 외국도 스키타이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 이미 소수의 스키타이 유전자는 퉁구스계 한국인 유전자에 모두 먹혔기 때문에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알아? 9명의 백인과 1명의 흑인이 있을 때 세대를 거듭해서 300년이 지나면 누구만 남아있을까? 흑인 유전 코드는 싹 다 소멸되고 백인만 남게 된다. 따라서 신라 왕조가 스키타이였어도 오늘날 그들은 퉁구스화된 거지. 지금 한국인을 표본으로 보면 DNA 뽑아봤자 스키타이 유전자는 절대 검출이 되지 않지. 모두 퉁구스화 되었다는 것. 신라 박세는 신라 퉁구스계의 말을 사용했다. 환단으로서 방미는 그래요. 님의 방식들을 연구해 볼 겸. 예. 백인과 황인이 생긴 이유. 최근 DNA 연구 결과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1만 2,000년 전에 백인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농경의 시작 때문이라고 본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영양소 섭취의 획일화가 이루어졌고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류가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자란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 피부의 자외선을 받아 피부의 합성으로 획득하는데 유리한 돌연변이 개체, 즉 밝은 피부성을 지닌 개체가 자연선택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였고, 이런 자연선택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피부가 밝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퍼져나가면서 백인이 형성됐다는 것 같은 백인이라도 위도가 높을수록 피부가 하얗고 위도가 낮을수록 피부가 검은데, 이는 위도가 높아서 자외선이 약할수록 피부가 더 밝아야 비타민 D 합성에 유리하여 생존성이 높아지는 자연선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도가 낮아지면 피부가 어두워진 것은 높은 자외선으로 인한 각종 질병 피해를 막아야 생존이 높아지는 자연 선택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백인과 황인 모두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 피부가 밝아진 것임에도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 DNA 연구 결과 밝혀졌다.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유전자가 작용할 경우 피부색이 밝아지더라도 다른 피부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백인과 황인은 모두 대략 5만 년 전에 지구의 레반트 지역에서 헤어져 반대 방향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양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농경이 시작될 때 서로 독자적인 피부색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생하였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퍼져나가며 피부색이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지리적인 이유로 농경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백인의 유전자가 유럽의 수렵 채집 민에게 퍼져나갔으나 동아시아는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공원으로 분리되어 중동과 분리되어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농경이 처음에 중동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어 백인과 다른 독자적인 피부색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생한 후 퍼져나간 것이다. 환단울리사 박민호, 같은 백인이라도 위도가 높아질수록 피부가 하얗고 위도가 낮을수록 피부가 검은데 예, 문명의 덕후, 흥미롭다. 5만 년 전에 헤어진 후 생김새가 이렇게 달라졌네. 돌연변이 유전자 진화의 방식이다. 자연의 선택이고 진화의 방식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큰 일을 하는군요. 최소 5만 년 전에는 같은 피부색을 가진 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미르 고원 인류 기원설은 물 건너 갑니다. 인류는 중앙 동쪽 아프리카에서 북상 서쪽 유럽으로 한 갈래, 동아시아로 한 갈래, 그 길은 인도 순다로 진입. 이렇게 정리됩니다. 레반트 지역,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지역에서 인류가 갈려졌다. 그때는 다 흔히였다. 아프리카에 50만 년 전에 고대인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 기원서는 박민호 선생님 문제가 있다. 최소한 몽골 퉁구서족은 흑수에서 태어났다. 참조. 지금까지 부도지나 환단곡에 기록된 글에서 오류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연관성을 두고 연구해야 되고, 퉁구석의 몽골계 동양인은 쉽게 말해 북방계는 바이칼 이남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남하에서 태극,
카클라 마칸 사막,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라 낙원, 그 낙원을 무드로 계속 사면서 히말라야까지 인종이 퍼졌다. 원종이 막 신인 환인 천재이다. 환단원리서 박민호, 환인 천재는 토바 화산이 터지면서 아시아에 대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히말라야 공원을 피신시키고 잠잠해질 때까지 지구를 다스릴 장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당시는 환인 천재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많은 과학자가 함께 있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환단월서 방면, 지금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신입니다. 그때 6만 5천 년 전입니다. 6만 5천 년 전부터 전열을 정비해 재정비하고 인류가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안내하면서 지구를 다스려 나갑니다. 물론 환인의 수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추론이고 소설이고 그저 머릿속에 상상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미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정리가 됩니다. 환단 울류서 방면은 아마도 몇 대를 흘려가면서 환인 천재의 지위를 물려줬을 것입니다. 고작 3301년이니까 한 500년씩 다 썼다고 봅니다. 그죠? 환단 원류사 방면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인도를 건너 순달에 사람이 오는 시나리오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터보 화산 폭발로 순다에는 인류의 시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하므로 다시 터보 화산으로 전세가 짧지만 준빙하 상태로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동부 해안지대와 초원에서 농사가 가능하였고 당시로 보면 에덴이었습니다. 환단 원리사 방면 안녕시어 수고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환단 원리사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저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뭐냐면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제가 태고사의 실발견에서 우리의 그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의 시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